그래서 원심은 지금 그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지금 많이 초과됐죠.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 이런 조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신규 임차인의 이 주선을 이 주선된 이 신규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요구가 5년을 초과했으니까 그런 임차인한테는 이런 그 권리금 회수 보호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원심은. 근데 대법원은 이거를 파기한 겁니다. 왜 파기했냐면, 아니 뭐 5년이든 10년이든 그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계약갱신 그 전체 그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이제 한정해 놨으니까, 그 기간을 정해둔 거는 무작정 임차인이 천년만년 눌러 있는 거를 또 임대인 입장에서는 너무 또 그 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지만, 임차인이 뭐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눌러 있을 수 있으면은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하죠. 뭐 임대인이 그러면 그 땅을 전후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여튼 그 기간이 지났으면은 계약갱신 요구가 안 되는 건 맞아요. 안 되는 건 맞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은 이 사람이랑 새로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5년을 초과해요. 여기서 이제 10년으로 하면 되겠죠. 현행 법률은 10년이니까.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금 이거 말하는 거죠. 네, 물음 1번 말하는 겁니다. 판결요지 1번. 이 경우에도, 그 다음 이제 물음 2번에서 궁금한 거, 이 임대인의 그 권리 해수 기회 보호는 보호를 해줘야 된다.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이겁니다. 네, 2019년도 판례고, 이게 최신 판례 2020년도에 한 번 더 나온 거죠. 법률에 따라 보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 기간이 5년을 경과하여, 여기서 그러니까 10년으로 보면 됩니다. 현행 지금 상가 임대차는 10년을 한도로 하고 있으니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구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부담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샌드위치 가게 직접 할 거라고 해가지고 그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권리금을 못 받잖아요. 갑이 권리금 못 받고 그냥 나가게 생겼잖아요. 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해 주어야만 이 사람이 이 갑한테 권리금을 지불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권리금 계약에 대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그 법의 그 규정 의의가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잘 암기를 해서 적어주는 게 좋죠. 뭐 권리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네, 부담한다. 그래서 자신이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렇게 해서 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그대로 문제 1번, 물음 1번과 2번에 했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 문제 2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35조. 이건 그냥 그냥 조문 외운 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요건과 효과. 요건은 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네, 그럴 때는 그러면 요건이 성립하는 거죠. 그 효과는, 네,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다만 배상액은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다. 네,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한쪽은 계약이 체결이 안 될 걸 알고 있었는데 불능인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상대방은 모르고 있었다. 이럴 때는 이 상대방을 농락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거고, 다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도 무한정 손해를 배상할 수는 없죠. 이 지금 상대방이 침해당한 그거는 이 계약이 유효한 줄 알고 그렇게 믿고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이 유효했을 때 이 상대방이 얻게 되는 게 맥시멈 한도로 해가지고 어떤 계약의 그 불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걸 뭐 지불을 했거나 어떤 준비를 했거나 어떤 그런 비용이나 시간을 들인 거에 대해서 그것만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다만 그 한도는 계약이 완전히 유효했을 것을 가정했을 때 그 상대방이 얻게 되는 거가 맥시멈으로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니까 그걸 한도로 해가지고 배상하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그 상대방이 만약 똑같이 불능이 될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뭐 쌍쌍바니까 서로 뭐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조문 내용 간단하게 써주면 됩니다. 네, 뭐 이게 그냥 어차피 문제를 개수당 문제 하나당 다 20점으로 다 이게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은 분량으로 답안지를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작성할 수도 없고, 당연히 물어보는 논점에 따라서 뭐 내용이 막 2페이지, 3페이지 쓸 수도 있고 1페이지도 안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요건 효과 뭐 별거 없고, 이 조문 그냥 정확하게 써주면 뭐
점수 잘 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조문 내용은 다 아는데 이 조문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쓰기가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갑 매도인은 을 매수인과 병 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 지금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데 지금 거래되는 대상물은 병 소유의 건물이죠. 예, 이 이거 타인 권리 매매죠. 네. 569조 타인 권리 매매. 네. 이 타인 권리 매매는 기본적으로 유효합니다. 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갑하고 을하고 거래를 할 거면 갑은 본인 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물건을 파는 게 가능한가? 이렇게 돼 있지만 민법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69조. 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지금 병에게 속해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갑이 그러니까 본인 물건이 아니어도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 본인한테서 이걸 갖고 와가지고 팔아야겠죠. 근데 이 갖고 오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못 갖고 오게 생겼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게 된 거잖아요. 을을 농락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죠. 네. 책임을 지기 싫으면 남의 물건을 안 팔면 되죠. 네. 본인 물건 파는 게 원칙이긴 한데 남의 물건을 파는 경우에도 예,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남의 물건을 내가 팔았다고 해서 무효는 아닙니다. 무효는 아니지만 만약에 본인이 아니 왜 누구 맘대로 내 물건을 왜 네가 팔아? 그리고 난 팔 생각 없는데 이거 내가 갖고 있을 거야 하고 병이 거절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갑은 이행불능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을한테 책임을 져야죠. 네, 그 조문입니다. 569조를 필두로 해가지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있죠. 네, 갑이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을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 그때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을은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죠. 계약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죠. 이거는 조문이 떨어져 있지만 계약 해지 나오면 손해배상 나오면 항상 이거는 그냥 적어줘야 되는 조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길래 그러면 잘 팔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팔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원칙적으로 안 파는 게 맞죠. 네, 거래관계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569조 이 쭉 조문들 써주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원인 무효로 밝혀져가지고 진정 소유자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네,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병이 패소함으로써 네, 그러니까 병이 아닌 병소의 건물인 줄 알았는데 병게 아니고 어떤 다른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주인이 병한테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걸 이유로 이 병의 지금 병 수요로 지금 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병 수요의 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소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승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 여기서 안 나와 있죠.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병도 아니에요. 진짜 주인은. 그러니까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병이 이렇게 패소함으로써 그러면은 갑은 이 진짜 주인한테 가가지고 그 승소한 진짜 주인이 있으니까 그 진짜 주인한테 가서 이 건물을 내가 이걸 을한테 팔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 진짜 주인이 거절을 하면 병이 거절을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어찌됐든 이행불능이 돼요. 그러면 갑은 이 뭐 병소의 건물이든 그 누군지 모르는 진짜 주인의 건물이든 어쨌든 갑은 이 건물을 을에게 그 매매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갑이. 그래서 패소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되었다. 결론은 병거든 진짜 주인이 따로 있든 간에 예, 이들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면 갑은 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경우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예,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 이전할 수 없게 되면 이행불능이 됐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죠. 당연히 이 계약이 지금 건물을 살려고 매수인이 된 건데 건물을 못 갖고 오게 생겼으니 당연히 계약 해지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갑이 남의 물건을 판다고 이렇게 나대는 바람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지금 못 갖고 오게 생겼으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갑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계속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선의의 매도인의 경우, 원래 그냥 매도인의 경우, 선의의 매도인의 경우 해서 구분해가지고 조문도 적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거는 없죠. 네.